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올해 이제 경자년 지띠죠, 지. 네. 지해가 시작됐는데요. 네. 지금 안철수가 갑자기 지금 이 녹화를 목요일 날 하는데 네. 2일 날 네. 신년 초에 이제 각 업무가 시작되는 네. 시점에 아침에 마차가 딱 그렇게 네.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정치한다고요. 네. 자, 안철수는 뭐 때문에 정치를 할까요? 내가 볼 때 성격상으로도 정치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이념이나 가치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념이나 가치가 없어요. 오랫동안 뭐 그걸 네. 만들고 따듬어가고 네. 계속 실패해도 도전하는 그런 타입도 아니고, 네. 뭘 한다 했다가 잘 안 되면 나갔다가 네. 또 한참 있다 들어와서 장 열리면 또 네. 죽지도 않고 와서 선거 전에만 되면. 또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새 정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중도 뭐 좌우에 있는 뭐 완전히 좌파도 아니고 완전히 우파도 아니면서 기존의 좌우 기득권이 보기 싫은 사람은 중도나 그 근처에 좀 모여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 해서 이제 안철수를 찍어야 됩니까? 아,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안철수가 딱 나오는 순간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유한국당을 절대로 안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우파인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표가 가게 되면 이거 다음 총선은 선거 하나마나 전번에 대선 때처럼 더 많은 득표를 하고도 좌파가 승리하는 그런 그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그 안철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깊은 공작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예, 저도 뭐 똑같이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문 정권이요. 예. 너무나 참 알뜰하다 할 만큼 촘촘히 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칼같이 보복을 하거든요. 그렇죠. 적폐 뭐 하면서 다 보복을 했죠. 근데 안철수가 기업을 하고 예. 돈이 많고 예. 예. 그럼 또 정치한다고 지금 한 뭐 2011년에 와서 지금 한 8년 돼서 예. 다니면서 여러 가지 흔적도 있을 건데 예. 정권이 허용하지 않는 이 어떤 정치 행위를 예. 안철수 평소에 예. 간에 예.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자기 무슨 소신이 있어서 정치에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나름대로 정치에 나오게 될 때 항상 뒷배경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뭔가 뒷배경이 없으면 이 사람이 자기 개인의 판단으로 이 정치 어목한 정치판에 뛰어들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전번 총선 때 뜻밖의 재미를 봐서 또 한 번의 재미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우파 시민들이 깨어서 절대로 그 안철수에게 표를 주는 거는 민주당으로 표를 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좀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이제 지난번에 지금 자기 이름으로 치른 선거가 보면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가 김한길이라고 합쳐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민주당 비주류를 강화하는 걸 했지만 지자체 선거에서는 한석이 이기고 거기에 보궐선거에서 지고 한 서너 달 만에 쫓겨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주류로 있다가 국민의당을 만들어가 이제 2016대 총선에서 거기서 재미를 봤죠. 이제 38석 했어요. 뭐 그리고 이제 호남은 거의 썰었고 또 비례대표를 정당 비례대표에서 득표율에서 높았죠. 26.3으로 민주당보다 높았어요. 민주당 25%. 그래서 이제 합쳐서 38석을 했고 그 예세를 몰아서 대선에 나왔지만
네. 홍준표 24, 안철수 22 많이 얻은 거죠. 그렇죠. 엄청 많이 얻었죠. 예, 보수표가 빠지고 또 예. 유승민이 6%도 빠졌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드루킹의 공작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안철수가 상승세를 막판에 탔었잖아요. 예. 그게 뭐 이제 문재인을 뭐 예. 앞서냐 뭐 이런 순간까지도 왔는데 예. 갑자기 뭐 안철수의 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예. 드루킹이 그때 맹활약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빠졌는데 결국은 안철수가 그 만약에 이 표를 합치면 예, 예. 이제 안철수 표에는 뭐 보수 표가 아닌 것도 있지만 좌우 한 52까지 가요. 예, 예. 문재인이 41 얻었잖아요. 소수점.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우파가. 잘하면 그 안철수가 없이 보수가 다 합쳤더라면 그때도 한번 해볼만 했을 수도 예, 있다. 예. 그렇죠. 이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안철수가 22%나 먹어가면서 네. 안철수의 등장이 문을 제끼지만 못하면 예. 문한테 도움이 되는 확실한 카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대선도. 그때도 그랬죠. 2012년도 예, 예. 안철수가 결국은 문을 어설프게 손들어 줬잖아요. 예, 예. 석연찮게 들어갔어요. 그때도 아슬아슬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거의 떠날 질뻔한 뻔했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2번이나 대선에서 문을 위해서 예, 예. 어떻게 보면 도와줬고 그렇죠. 또 가장 그거 한 부분은 작년에 또 지방선거에서 예. 또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그 뭐 처음부터 그 김문수가 될 가능성을 거의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안철수, 김문수 둘이가 표더가 어떻게 박원순을 이겨요? 자, 그러고는 이제 독일로 가고 미국을 간다고 떠났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하면 이번엔 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에 전부 후보를 낸다고 봤을 때 예. 여기 수도권이나 또 그러니까 부산의 뭐 접전 예, 지역, 예. 또 뭐 강원도 충청의 접전 지역에서 안철수 당이 아 진짜로 그러면 제3의 후보를 내서 예. 아무리 뭐 떨어지는데도 기본 10%는 15% 예. 20%는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먹어버리면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접전 지역들은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도 수도권이나 영남을 제외한 곳은 전- 거의 다가 접전으로 그렇죠. 겨우 될까 말까지 원사이드 이제 강남까지도 접전인데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안철수 당에서 후보를 내면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나 문 찍어줘야 될 표들이 여기 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찍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기권을 하거나 뭐 한국당을 찍거나 이럴 표들이 지금 안철수가 먹어가 버리는 그렇죠. 현상이 발생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국당이 거의 수도권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대참패가 예상이 예, 예. 되거든요. 예. 근데 저게 무슨 보수라고 표방을 하면 단일화하라고 압력이라도 넣지만은 이번에도 좌우 기득권 철폐 이야기하면서 예, 예. 또 중도인 척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문재인 패거리에 속하면서 문재인 패거리가 아닌 척하는 그런 사람 같이 느껴져요. 도박을 할 때 예. 이제 상대를 따게 하기 위해서 짜고 나와가지고 예. 아닌 척하면서 예, 예. 계속 게임에 참가하는. 그러면서 이제 몰아주는 거죠. 예. 이거 참 이게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정신 상태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여상규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참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황기한 체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도 그 힘을 써서라도 예. 6탄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지도부들이 지도부가 나몰라라 해가지고 그냥 그거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니까 그 선진화법에 거기에 쫄려가지고 아무도 꼼짝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전부 지도부가 향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라는 선언이 있어야지 그 아래 국회의원들 같이 따라 나중에 움직이죠. 그거 감당하기 싫으니까 방치했고 말로만 결사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가장 거꾸로 된 거는 표결을 하기 전에 총사퇴를 하고 네. 빵까지 빼는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저들에게 네. 뭔가 두려움이라도 심어주는 거지. 네. 표결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총사퇴한다고 구두로 말하는 지금은 또 하루만 지나고 나니 아무도 그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저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수의 집결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투쟁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 죽기 살기로 했어야죠. 그 선거법부터 완강하게 저지를 했어야 되고 설사 그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음 의원직에 출마를 못하게 되더라도 감사하겠다는 사명감을 지도부가 일으켜 줘야죠. 자,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어쨌거나 안철수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 사람 책도 쓰고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취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철수에 대해서 그 일반 국민들의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황장수 소장님께서 그 안철수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신화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 책을 쓰고 또 안철수의 BW라고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 문제 이런 저런 걸 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조금만 복잡하니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딸의 그 유학 문제를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그건 예민하더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정유라 문제, 조민 문제, 요런 데는 이 비본질인데 사실은. 그렇죠. 예민하다가. 지금 조국이 그냥 사퇴하고 난 이후에 조국의 그 일가에 저질러졌던 저 엄청난 비사실에 대해 이제는 정경심이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양이고 순교자인 양 말을 하고. 참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너무 뻔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쥐 한 마리 이야기를 하고. 참 이 나라가 이게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조국 일가가 벌였던 범죄 행위들은 너무나도 파렴치한 일들을 너무 많이 뻔뻔하게 저질렀는데 그거를 마치 이제 민주주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래서 참 이 나라 국민들이 비본질에 이렇게 예민하게 되면 정치가 얼마든지 국민을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국민의 어떤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자, 울산 선거 같은 저런 일이 벌어져도 저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진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명재건 판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그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런 식으로 그 송병기를 구속해서 구속을 기각을 해버리면 송병기가 자기 패거리들하고 계속 말 맞추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참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조국 그 영장에서 드러났는데 최강욱이라고 그 변호사다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 최강욱이하고 조국하고 둘이가 지금 주고받은 일을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그렇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나는 그 한 집안이 이런 식으로 그 전부 문서를 어디 대학에 제출하는 문서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위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걸 마치 조작처럼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의 사소한 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언론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언론이나 대깨문이.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진짜 파렴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턴 수료를 한 증명서를 떼준 것을 날짜를 왕창 늘려가지고 또 그것마저 조작을 또 해서 두 번 더 로스쿨 갈 때 또 써먹고 이런 게.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 공문서를 확인을 잘 안 하나 봐요. 어떤 입시 요강이라든지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안 하는 스펙을 뭐 때문에 그걸 스펙으로 접수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뽑아줄 사람을 정해놓고 네. 그쪽을 갖다가 해주기 위한 그냥 네. 필요 자료로 네. 뭐 위조를 하든 가짜를 만들어주면 그냥 속는 척하고 해주는 거지 처음부터 뽑아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진짜로 그런 게 아니면 확인 안 하면 전부 가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공문서를 사문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저도 병원에서 진단서 떼줄 때 진짜로 신경 써서 떼주거든요. 예. 그래서 진단서도 그런데 어떤 그 인턴 확인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조작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부분만 그런 거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느냐, 이것도 진짜로 확인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 기가 찬데요. 이 최강욱이라는 자가 그간에 보면, 저, 저널리즘 제이입니까? 뭐 예. 거기에 나와서 엄청 깐죽거렸고, 전 박문진 이사도 했고, 문패거리에 완전히 바깥에 깔아놓은, 거의 이 치어리더 역할을 수행해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가기 전에도 제가 그 사람 텔레비 KBS 프로에 나와서 말을 하거나 이런 걸 보고 좀 환멸을 느꼈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럼 조국 뭐 후배니 제자니 이랬었더만은 조국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가는 걸 보고 참 뻔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이 그냥 주고받기 한 거죠. 그런데 조국은 최강욱을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넣어주면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허위 자료를 만들어주는 이해관계의 대가로 넣어주고 최강욱은 또 안에 그걸 상납해서 되고 난 다음에 또 조국이 법무장관을 할 때 법무장관의 검증을 공직기강 비서관이 해야 될 건데 또 그거를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또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국이 최강욱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넣은 이유도 아마도 그 민정수석보다 법무부 장관이 그쪽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민정수석실에 계속 영향을 행사하려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최강욱이를 넣은 거 아닌가 그 의심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그 위에 뭐 민정수석으로 김조한이라고 카이 사장하던 감사원 출신을 넣은 것도 약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다음에 최강욱이는 지 똘만이고. 그래서 조국이 법무장관을 이렇게 검증받는 부분도 그냥 걸어서 들어가고 또 가서도 민정수석 역할을 조국이 사실상 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참 우습기 짝이 없는데 이런 정도의 인물. 그러면 최강욱은 범죄 혐의로 이게 적은 범죄입니까? 큰 범죄죠. 그러니까 그 뭐냐 공범이잖아요. 공범. 공범이죠. 근데 뭐 그 검찰에서 불렀는데 뭐 오지도 않았다면서요. 수사 받으러. 그래서 최강욱도 범죄 혐의로 제가 볼 때 처벌돼야 되고 이런 일을 가지고 이걸 지 새끼라고 하면 평소에 범죄를 얼마나 저지르고 다 살인범, 뭐 강간, 뭐 몇천억 뇌물. 사기, 뇌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국이 범죄가 지 새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중형을 받은 사형수들 모임에 가면 징역 한 2년 받은 사람이 가면 지 새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면 이게 정상 국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완전히 이게 청와대 국가 운영이 사조직이 운영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름에도 뭐 국민들이 좋다니까 한번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최근에 좀 이 주요 인물들이 좀 이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가 그 뾰루지가 났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사진을 최근 사진을 보면 왼쪽 아래인가 이쪽이가 이렇게 약간
뭐가 난 듯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과로하고 피곤할 때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뭐 입술 뭉개진다는 네. 그런 겁니까? 헤르페스, 예. 그러니까 입술, 그러니까 그 헤르페스 종류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그 4일인가요? 연장으로 전원회의하고 뭐 그 전에도 숨어 다니느라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마음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언제 그 미사일이 날아와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김정은 자연 수명도 그렇게 길지는 못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다 건강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네. 문재인, 네. 김정은. 근데 문재인 부분도 보면 이번에 그 아차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이석기 석방하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아마 새벽에 올라가고 하니까 별로 분장도 안 하고 얼굴 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빨갛게 홍조인데 홍조는 그럴 수 있는데 얼굴이 뭐 반전부터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이에 비해 나이도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게 그 옛날에 보면 그 뭡니까 노인 버전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검버섯 같은 부분이 얼굴에 곳곳에 번져 있고 검버섯이 생겼으면 이미 그 피부과에 가서 보통 금방 레이저로 금방 없앨 수 있는데 만약 검버섯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건강에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여요. 얼굴이 굉장히 좀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더 늙어 보이고 사진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개인의 건강이 걱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걱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가 그 청문회를 하면서 다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날 추미애가 좀 뜨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아마 한국당이 뭐 전의를 좀 상실한 상태에서 이 청문회가 치러져서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래도 좀 다행인 상태였는데 그래도 추미애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자신만의 캥기는 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많이 실제로 제가 들었던 바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쫄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추미애가 다리 묶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그 다리 묶기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엄지의 제왕인가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건강 관련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허벅지를 이렇게 묶으면 자세가 반듯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5분 30초만 묶어도 250칼로리가 소모된다. 그러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혈관 다리 부종도 빠지고 막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그 블로그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보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청문회 하는 날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하겠어요? 스카프를 갖고 그런 거는 그냥 집에서 있을 때 하든가 집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 지방에서 하든가 하는 거지. 청문회 와서 그렇게 남들한테 좀 이상한 집에 있을 때 평소 했는데 해 보니까 다리 긴장도 덜 되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 하고 그렇게 또 한 거 아닌지 그날 모르겠어요. 뭐 터질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서 손도 떨리고 막 다리도 떨려가 덜덜 떨리면서 그런 모습들이 TV에 찍히고 그런 것도 이러면 있겠죠. 아마 본인의 이 위신에 큰 손상이 되거나
뭔가 비리가 너무 얼마나 많아서 저러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네. 자신의 속을 감추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글들이 있으니까 다리 묶기가 뭐 허리 자세를 반듯하게 해주고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설마 법무부 장관이 거기까지 나와서 다리를 묶어서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예. 자, 마지막으로 의료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AI 의료기기를 가지고 환자 편익을 늘려준다는데 이게 네. 가능한 소리입니까? AI가 지금 현재 의료기기에 의료기기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미 AI가 대학병원에는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진단을 한다든지 암 치료 예. 방법에 대해 어떤 게 제일 적절한 치료 방법일지 이런 거를 하는데 AI를 동원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모니터링 환자 지금 이제 이 AI를 이용한 이게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I 기계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검사 기록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뇨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 쭉 입력을 하면 거기에 제일 적절한 당뇨 치료 계획이 뭐일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군요. 그래서 지금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AI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원격 의료 이야기를 하듯이 예. 또 AI라는 부분을 예. 또 다른 쪽에 그렇게 뭔가 연결시킬 수 공작으로 있죠. 꾸미고 있으면서 예, 예. 이걸 그렇게 또 연결시킬 수 있죠. 의료 네. 이 기기에 대폭 적용시킨다 하면서 네. 또 다른 이 과잉 네. 이 의료 비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또 의심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격 의료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뭘 한데도 수상하게 보이는데요. 네. 자, 특히 이제 의료 관련 분야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케어는 확실하게 조삼모사. 예. 그러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예.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오늘 김석봉 원장님 모시고 새해 첫 소울닥터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십시오.